M2 울트라 이게 좀 새롭죠? 이걸 보고 다들 요즘 MZ들의 번호 따는 방법, 아무튼 이렇게 애플의 신기술을 다 때려박은 제품인 만큼 가격도 어마어마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인스펙티눔 엄준입니다. 드디어 WWDC 232 개최되었습니다. 이벤트 시간도 정말 길었고 제품도 정말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빠르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이벤트가 시작하자마자 새로운 세대의 맥 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15인치 맥북 에어, M2 맥스, M2 울트라가 들어간 맥 스튜디오, 마지막으로 맥 프로까지 공개되었습니다. 15인치 맥북 에어는 기존과 동일하게 M2가 들어간 모습이었고요. 확실히 화면 사이즈가 커진 만큼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색상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4가지로 나왔고요. 그리고 새로운 맥 스튜디오는 이번에 M2 맥스와 M2 울트라가 들어갔는데 M2 맥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거고 M2 울트라 이게 좀 새롭죠? 기존 맥 스튜디오의 다음 세대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 프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애플 실리콘이 들어갔는데 일단 외관 디자인은 딱히 변화는 없었습니다. 애플 실리콘으로 바뀌면서 사이즈가 좀 작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전 모습 그대로였고요. 이번에 나온 제품들의 가격을 보면 일단 맥북 에어는 기본형은 189만원, 고급형은 216만원으로 출시했습니다. 맥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M2 맥스는 299만원, M2 울트라가 들어간 제품은 599만원으로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맥 프로, 이 제품은 104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대 스펙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대략 1760만원 정도 나왔고요. 예전에 인텔 맥 프로를 최대 사양으로 맞춰 놓으면 한 6천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걸 생각해본다면 나름 가격은 적당히 나왔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퀴 구성은 역시나 54만원 추가 비용을 내야 됩니다. 금으로 만들었나요? 제품의 출시일은 미국 기준 6월 13일입니다. 국내 공홈을 가보니까 출시 미정으로 적혀 있는데 글쎄요, 적어도 미국보다는 한 달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다음은 iOS 17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여러가지 신기능들이 포함되어서 나왔습니다. 우선 전화 앱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연락처 포스터를 만들어서 전화를 걸 때 상대방에게 보이는 모습을 사용자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iOS 16에서 잠금 화면을 굉장히 다채롭게 꾸밀 수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꾸밀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에어드롭에 새로운 방식이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네임드랍입니다. 사용자들끼리 아이폰을 가까이 대면 이 네임드랍으로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이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희가 라이브를 할 때 이걸 보고 다들 요즘 MZ들의 번호 따는 방법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체크인 기능도 새롭게 생겼는데요. 이 기능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일단 체크인 세션을 시작하면 상대방이 내가 지정해놓은 위치에 도착을 했을 때 자동으로 알림이 오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고 움직임이 멈추게 되면 기기의 위치나 배터리 잔량, 셀룰러 상태 등 중요한 정보들이 공유가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여자친구가 택시를 타고 집에 갔는데 잘 도착을 했으면 바로 알림이 오겠죠? 만약에 이상한 장소로 가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정보들이 사용자에게 가게 되는 거죠. 요즘같이 좀 험한 세상에서 내 가족이나 친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적용이 안 되면 어떡하죠? 자, 스탠바이라는 기능도 생겼는데요. 이 기능은 아이폰을 가로로 놓고 충전 중일 때 마치 탁상 시계처럼 여러가지 스타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냥 시계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위젯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경기 스코어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AOD를 지원하는 아이폰, 그러니까 현재는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이 되겠죠? 이런 아이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앱도 새로 생겼는데요.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일종의 일기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소나 사람, 운동 등등 최근의 활동들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쉽게 일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이어리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마음에 들어할 것 같은 그런 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건강 앱도 강화되었는데요. 일단 사용자의 정신 건강을 도와주는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용자는 그날그날의 기분과 감정을 체크할 수 있고 무엇이 자신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의 정보도 같이 알려준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신박한 기능이 생겼는데 바로 근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30cm보다 가깝게 보고 있으면 좀 더 떨어져서 보라고 권유해 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시는 어릴 때 화면을 너무 가깝게 봐서 생기기도 하는데 아이의 눈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기능은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리는 헤이 시리에서 이제는 그냥 시리라고 부르면 응답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시리아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그냥 시리로 바뀌었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물어볼 때마다 이제 불렀었는데 iOS 17에서는 한 번 부른 상태에서 여러 명령어를 연속적으로 내릴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마지막에 원몰띵이 나왔는데요. 정말 소문으로만 부성했던 애플의 혼합 현실 헤드셋이 공개되었습니다. 기존의 리얼리티 프로라고 알려졌던 이 제품의 이름은 비전 프로로 밝혀졌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VR 헤드셋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최신 기술들이 모두 들어간 헤드셋입니다. 일단 디자인은 일반적인 고글 형태로 나왔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제품들과 좀 다르게 눈동자의 움직임과 제스처 그리고 음성만으로 이 헤드셋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박한 건 다른 사람이 헤드셋을 쓰고 있는 사용자의 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워치에 들어가 있는 디지털 크라운도 있는데 이걸로 몰입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옵틱 아이라고 해서 홍채를 인식하는 방식의 보안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요. 칩셋도 기존의 M2 칩셋과 새로운 R1 칩셋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R1 칩셋의 핵심은 처리 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디스플레이의 이미지를 12ms 이내에 스트리밍해서 실시간 보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전 프로는 웹서핑이나 메일 작성, 영상 편집과 같은 작업들을 실제 공간상에 띄워서 할 수도 있고요. 페이스타임도 가능합니다. 정말 애플이 현실 세계와 가상의 디지털 세계를 매끄럽게 어우러지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놀라웠고요. 이런 디테일들이 일반적인 VR, AR 기기와는 다른 애플만의 차별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좀 실감나게 감상할 수도 있고요. 즐거운 순간들을 바로바로 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볼 때 정말 영화관 못지않은 대형 스크린으로 감상할 수도 있고요. 공간 음향까지 지원해서 정말 생생하게 감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눈에는 마이크로 OLED가 들어간 렌즈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4K TV보다 더 많은 픽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도 나왔지만 비행기를 탈 때 정말 장거리를 가게 되면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이 제품을 가지고 가면 그럴 때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제품에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건 바로 배터리였는데요. 외장 배터리를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타입인데 사용 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게도 직접 언급이 없었던 걸 생각해보면 타 제품에 비해서 뛰어나게 가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애플의 신기술을 다 때려박은 제품인 만큼 가격도 어마어마했는데요. 비전 프로의 가격은 3,499달러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나오면 거의 5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출시일의 경우는 내년 초에 된다고 하는데 일단 미국에서부터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언제 출시가 될지는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애플의 WWDC를 정리해봤고요.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나왔던 만큼 아주 풍성했던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영상으로 돌아오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봐요.